개별 종목에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돌발 변수에 의한 위험성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다가 정말 개별 종목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시장 거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 거래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장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그 다음에 뭐 코스피 밸류업, 우리나라 이제 주가 지수의 밸류업, 요것만 모아놓은 이제 이런 기업들, 뭐 그 외에 산업별로 이제 섹터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ETF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이제 ETF라고 해요. 상장지수 펀드예요. 그러니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같으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까지 이 기업들을 한데 묶어서 이 지수화해가지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각 증권사마다 상품을 만들어 놨죠. 저는 이제 삼성증권의 코덱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코덱스 코스피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요건 이제 한배 코덱스 코스피를 그대로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200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걸 이제 추정하는 거죠. 한배 추정하는 거예요. 코덱스 200은. 그런데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 기초자산 코덱스 200을 2배 추정해요. 이 2배 추정하기 위해서는 선물이라는 걸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에서 만든 코덱스 200,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인데, 시장거래 상품인데, 이것을 2배 추정하는데 선물의 비중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여러분들이 약간 변동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물과 현물, 코스피 200, 삼성전자, 그러니까 시가총액 중에서 비중이 큰 거, 코스피 200 중에서 비중이 큰 거, 이 세 개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적에도 연관이 되지만은 우리나라 선물 시장의 흐름과 연관이 대단히 깊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올라가면, 선물이라는 건 3개월마다 기한 만기가 있어요. 선물과 현물, 코스피 200이랑 선물 지수랑 3개월 뒤에는 똑같아야 돼요. 젓가락 두 개가 이게 똑같듯이 사이즈가 똑같이 맞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기간이 있죠. 옵션은 한 달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차 게임을 벌여야 돼요. 이 파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게임을 이제 벌이다 보니까 선물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코덱스 레버리지가 상승을 하죠. 그러면 키를 맞추기 위해서 비중이 제일 큰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세 개 방향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삼성전자, 뭐 이런 흐름들이 이제 비슷하게 올라가요. 뭐 선물 포함해서 이렇게. 또 하락할 때는 동시에 같이 하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시장 거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100일 거래를 한다고 치면은 70일 거래 정도, 시장이 이제 일반적인 평균 해라고 보면 70% 정도가 1% 미만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시장 거래가 하루 변동폭이.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크면 1% 정도 변동을 주는, 이하 변동을 주는 기간이 60%로 줄어요. 뭐 변동에 의해서 2%, 1% 이상 변동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변동이 컸잖아요. 상호관세 문제로 뭐 급락도 하고 급등도 하고, 그래서 시장이 1% 이상 벗어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확률이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60%에서 70% 사이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올 베팅을 걸었다. 만약 코덱스 200 한 배 추종하는 이 지수 상품이나
코스피 200에 걸으면 하루 변동폭이 1%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도 1%, 따도 1%라는 거예요. 개별 종목처럼 뭐 몇 퍼센트 돈을 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낮다는 것은 돈을 적게 따기도 하지만 잃을 때 적게 잃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장은 항시 어떤 방향성 게임이잖아요. 대신에 이제 시장 거래는 상승과 하방, 이 양쪽의 배팅을 걸 수가 있어요. 상승하는 상품은 레버리지가 있고요. 하락하는 상품은 인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해요. 그럼 대전, 대구에서 이렇게 방향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 손실도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나 뭐 곧버스라고 하는 이 상품을 이제 선택해서 방향이 틀리게 되면 손실률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것도 손실률이 이제 커져요. 그런데 개별 종목처럼 뭐 70%, 80%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고 많이 깨지면 한 30%, 40% 방향이 달라지면 그 정도 방향이 달라지면 다시 이제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주가가 무한정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적절히 믹스를 해줘야 됩니다. 개별 종목을 투자할 거냐, 시장 지수를 투자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좋겠어요?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붕괴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고기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선을 몰고 가서 어군 탐지기로 고기가 있는 걸 탐지해요. 거기다가 투망을 치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래요? 고기가 많은 곳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일 때 어망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서 물반 고기반일 때는 언제냐? 경기 침체 때예요. 경기가 급심하게 침체돼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이때가 좋은 종목들이 싼 가격에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때 돈이 없습니다. 왜? 이미 다 물려 있거든요. 높은 타점에서 주식 거래를 하다가. 근데 개인들이 굉장히 주식은 이상한 상품이에요. 왜 이상하냐? 보통 가격이 올라가면 구매력이 줄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은 안 그렇습니다. 굴라방과 같아요. 주가가 올라갈수록 더 달려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수급 때문에 그래요. 주가는 수급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수급이 많은 종목에 몰리다 보니까, 수급이 많은 종목은 이미 주가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비싼 종목이에요. 여기다 베팅을 거는 거예요. 자, 경매를 하는데 1,000원짜리 상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1,100원, 나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000원짜리가 있어요. 900원, 800원, 700원 안 사요. 지독하게 안 삽니다. 그래서 500원 이렇게 막 50%, 60% 주가가 하락하고 1년, 2년 행보하면 개인들 버티지 못합니다. 다 털어버려요. 다 손실로 잘라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항시 내가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수급에 몰리는 비싼 종목을 더 비싸게 사가지고 이익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이 바닥에 놓여 있다가 이 회전한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 경제가 인구적으로도 이게 팽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경제에서 주가가 바닥에 떨어지면 회복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가 지금 65세 이상이 20.3% 아니에요? 그 경제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나서 회복이 안 되는 종목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전하고는 굉장히 흐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함부로 주가가 폭락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이 더 커져요.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고민이 있어요. 제가 원래 바닥에 진입하는 종목들을 이제 많이 찾아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타점이 높아도 잘 나가는 종목을 굉장히 적게 분할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쓰고 있는데,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웬만해서 이게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